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미입니다. 무릎이나 팔꿈치가 깨져도 얼굴이 긁혀도 엄마가 발라줬던 빨간 약. 이 빨간 약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드 요오드인데요. 고려대학교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드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포비드 요오드, 이 빨간 약은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항바이러스제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정말 좋겠죠. 물론 실제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인체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왠지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이 익숙한 빨간 약이 우리의 미래가 돼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코로나가 지금이라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생경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가요. 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이 코너를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일부 그 국민연금 직원들의 잘못된 언행이 보도돼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주 소수의 직원이라 해도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의 안미정 차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월에 나오셨죠? 네. 2월에 나오셔서 저희 궁금증을 너무 잘 해결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청취자 질문을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을 엄청 준비했거든요. 네. 일단 제 질문부터 잘 답변을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 가입자잖아요. 네.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죠. 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노후의 소득보장입니다. 그렇죠. 네. 최소 10년 이상만 납부해 두면 은퇴하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연금을 받기 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위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해 주시는데 몇 가지 단어와 문장이 제 가슴에 콕콕 박혔어요. 네. 일단 수입이 없을 때 월급처럼. 네. 너무 좋아요. 수입이 없을 때 월급처럼.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사망하게 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 맞습니다. 연금이 큰 도움을 예. 준다는 거. 그게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이 사실 아무데나 붙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가수, 국민배우 네. 이런 것처럼 국민연금, 국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 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혜택도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뭐 생활비 자체도 힘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국민연금 납부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네. 이분들 국민연금 안 내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매월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납부한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입 기간이 길지 않거나 또 미납이 많으면 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납부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맞아요. 그거 바람이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업을 이제 하셨거나 이제 소득이 요즘 또 많이 감소돼서 혹시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네.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내시는 보험료 금액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납으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네.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전에 약간 납부 연기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일단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서는 3년. 3년. 네네. 3년 3년까지 동안은 네, 가능해요. 보험료 납부를 안 하실 수 있는데요. 네. 3년을 연기해 놓으시다가도 중간에 다시 또 당연히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다시 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가정주부들도 낼 수 있잖아요. 원래 네, 소득이 맞습니다. 없는데도. 그럼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네. 내게 되면 그럴 때는 얼마나 연기할 수 있어요? 아까 소득이 있는 네네. 분은 소득이 없는 3년까지라고 하셨고 네네. 원래 소득이 없는 분은? 원래 소득이 없는 분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를 해요. 근데 가정주부들 가능하잖아요. 네네. 가정주부들은 원하시면 가입을 하시는 네, 거고요. 네.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가정주부가 만약에 한 5년을 넣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예를 네네. 들어 남편의 월급이 없다든지 어려움을 네. 겪어서 네. 그러면 5년까지 넣었는데 조금 당분간 안 넣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그러면은 5년 정도 내셨는데 지금 사실은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납부를 중단하시겠다라고 저희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네. 다음 달부터 바로 납부를 중단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납부했던 기간 5년은 어떻게 되냐면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여유가 생기실 때 그때 다시 이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미납으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다 상황별로 다르니까 여러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꼭 문의하셔서 약가운 우리 금액들 네, 맞습니다. 혹시나 뭐 버리는 일 없도록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402님께서 저는 프리랜서인데 네. 사적 아마 사연금이라는 게 이제 그 국민연금 알금, 네, 네. 민간연금에 민간연금.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어이구, 넣는데요. 네. 그런데 생생경제에서 국민연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 비중을 줄여서 국민연금을 좀 더 내면 나중에 노후가 더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필요할까요? 이러셨는데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민간보험 35만 원은 보험료 부담이 사실은 저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이시라는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요. 네.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기본이거든요. 국민연금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게 민간보험이니까 그거는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프리랜서 분들이니까 이제 저같이 직장인은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맞아요. 나가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네네.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민간연금으로 이렇게 납부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랜서들도 기본은 국민연금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프리랜서라서 소득이 사실은 변동폭이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상담 과정을 거치시면은 아마 한 최저 보험료 한 10만 원 내외 정도로 이제 노후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네. 사보험 3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어렵게 되면 그만 잠시 보류할 수 네네, 있다는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10년을 못 채웠어요. 네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아예 못 받아요? 그럼 내가 낸 돈도 못 받으면 저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안 네. 되죠. 네. 연금을 받으실 연령이 됐는데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사실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기여도가 좀 적기 때문에 매월 연금으로는 지급하기 어렵고요. 네. 그럴 때는 납부한 보험료 원금이 있으시잖아요. 그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일시금을 찾으시는데 지금 어려우면 나이가 더 들면
사실 노후가 더 힘든 상황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능하면 부족한 기간 채워서 연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결정하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2%. 네, 1.2. 그러면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봐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오를 때는 그 은행 이자 그대로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4715님, 국민연금 최소 몇 년 납입하고 받을 수 있는 건지? 10년이죠? 네, 정답입니다. 제가 몇 차례 했더니 알게 됐어요. 국민연금에서 정해진 개월수만큼 납입해야 10년입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차장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9746님 부부가입자입니다.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다 유족연금이 발생할 경우 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으세요. 네. 오해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부부는 모두 각자 내시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은. 그렇죠. 그러면 연금도 당연히 각자 냈으니까 각자 받는 게 당연합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략 한 39만 쌍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을 합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한 2,700쌍이나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는 노후가 훨씬 더 여유로우실 텐데 이렇게 이제 오래오래 연금을 받으시다가 이제 한 분만 남게 되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족연금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하시면 유족연금만 받을 건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시면서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30%를 받으실 건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복잡하실 텐데 이런 상황이 이제 되시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면 네. 남편이 받던 국민연금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일단 노령연금 자체는 없어진다. 네, 노령연금 자체는 없어지고 대신 유족연금을 연금이 받을 수 생기는 있는 거죠. 거죠. 저는 제가 받던 노령연금은 계속 받는 거고요. 제가 받는 연금은. 지금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네. 본인의 노령연금 당연히 받으시면서 네. 배우자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급여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더 받으시는 거예요. 유족연금의 30%요? 네. 이게 무슨 원래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배우자가 하나요?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네. 유족연금입니다. 근데 그거를 30%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2개의 연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연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했어요. 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네.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분이 계신 분도 있고요. 안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연금은 내가 받고 내가 사망하면 같이 소멸이 되는 건데 이제 배우자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고 그러한 요건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5431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다자녀 혜택 있다고 하는데 자녀 수가 4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출산 크레딧 제도라고 해서 그걸 이제 미리 신청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건 아니고 나중에 연령이 돼서 본인이 연금을 신청을 하실 때 저희가 자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출산한 자녀들이 이제 2명 이상이면 네. 추가로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 자녀 추가할 때마다 18개월씩 늘어나요. 그러니 4자녀가 되시면 총 48개월의 가입 기간이 네. 그냥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압류가 됩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도 안 되고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금이 매월 25일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요. 통장은 압류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출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절차가 일단 압류됐던 계좌이기 때문에 출금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시중은행에서 편하게 통장 개설하셔서 계좌 사본만 저희 공단에 제출하시면 압류 걱정 전혀 안 하시고요. 안전하게 연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진짜 금고네요. 완전히. 그렇죠. 아무도 못 건드리네요. 아무도 이거는. 못 건드리는 나의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연금은 압류가 되나요? 민간연금도 제가 이제 민간연금 쪽은 뭐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민간연금도 일단 통장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네네. 통장은 압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보장되는 민사소송법상에 보장되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 민간보험이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의 핵심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제도인데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도 민간기관에서 이렇게 통장을 뭐 압류를 못하게 하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답변 드리기가 네. 조금 곤란하니까 양해 제 부탁드립니다. 추론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제도를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좀 되는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제도를 꼭 운영하셔서 절대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전에 몸이 아프거나 이제 질병 때문에 몸이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장애도 다 등급이 있고 절차를 밟아서 네, 증명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네,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가 네. 장애연금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 이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절차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질병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짧거나 미납 기간이 길다면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 10년을 넘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장애가 생겼을 당시에 네. 이제 가입 기간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이 되면은 일단 납부하는 요건은 충족이 되시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10년이라는 기간이 쉬운 기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얼마를 잘 냈는지 아니면 내가 원래 내야 될 전체 가입 기간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성실히 냈는지라고 하는 기여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납부 요건이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장애연금을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치료를 하셔야 되세요. 통상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장애 상태를 심사하게 되는데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장애 진단서랑 소견서랑 진료 기록지 이런 거를 다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장애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노령연금 플러스 장애연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내가 낸 돈으로 두 개의 급여를 받는 건 아까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둘 중에서 더 많은 급여액을 선택하실 수는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제 산재 이럴 네네.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도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일하시다가 저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일하시다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네.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돼서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어도 장애연금도 같이 수령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산재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보상이 일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 보상을 받으셨으면 장애연금은 원래 받으실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는데 네. 그 금액의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8703님. 안심통장으로 다른 곳에 송금하고 송금 받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안심통장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국민연금을 압류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금은 국민연금만,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 주거래 은행으로 다른 분들에게 돈을 받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몸이 아픈 경우, 다친 경우까지 들어봤는데 산재까지 들어봤고요. 네. 암 같은 우리 질병, 네. 이런 질병 같은 경우 장애연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암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민간보험에서는 저희가 왜 암진단 받으면 진단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암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장애연금을 드릴 수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서 경과를 보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수술도 하실 수 있고 항암 치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전되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장애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뭐 재발이나 전이가 돼서 장애가 남는 경우라면 그때는 심사를 통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4174님이 장애연금은 60세 이상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애연금은 저희가 이제 노령연금을 노령연금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연령이 된 다음에 노령연금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 장애연금은 내가 나이가 아주 많아서 병이 생기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죠. 그때 이제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장애연금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신장 나빠져서 투석 치료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걸 네. 뭐라 해서 만성 질병을 갖고 네, 네, 계신 네. 분들 이런 분도 장애연금이 지급돼요?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뭐 한 주에 2회, 3회 정도 이제 투석을 하시거나 네. 이식 수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당연히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암도 말씀드렸고 만성 신부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호흡기, 간장애, 뭐 지체장애, 정신장애 아주 다양한 질병들이 네, 다 장애연금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도 포함이 되는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가입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나 어려서 이제 내가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가입 기간이 없는 기간이라서 네. 그 경우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장애가 있어서 장애연금 받고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그럼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받으신다고 해도 연령이 이제 만으로 60세 미만이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 경제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장애연금 평생 받는 게 아니고요. 장애 상태가 좋아지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셔서 노후에 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궁금한 것들 아주 명쾌하게 답해 주셨어요. 종종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안미정 차장이었습니다. 네.